네, 이제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기술 국산화 생태계 조성. 일본이 반도체 세계 소재 수출 규제를 한 지 석 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업과 정부, 소재와 부품, 그리고 장비 국산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현황, 또 과제를 점검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역시 산업부 이한나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 국산화와 관련해 우리 중소기업의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 어떻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SBS CNBC 포럼에는 반도체 도금 국산화를 이룬 중소기업인이 참석했습니다. MSC의 김동현 회장인데요. 김 회장은 첨단 분야에서 국산화에 대해 연구개발 이전 단계부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신규성이에요. 자기네 기술을 자기네가 못 믿겠으니 그 기간 동안에요. 한국의 신규 업체 약품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기술 자체를 처음부터 못 믿겠다는 대기업의 선입견을 지적한 겁니다. 네, 최근 실시한 이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지적들이 나왔다고요? 네, 중소기업 중앙회는 지난달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중소기업 1,002개사를 대상으로 기술 개발 과정에 대해 몇 가지 조사를 했는데요. 이 중 눈에 띄는 부분은 제품 판로 확대 관련 주요 애로사항입니다. 중소기업이 판로 확대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은 것은 제품 검증을 위한 신뢰성 확보였습니다. 수요 기업에 갖고 있는 기술을 대기업에게 설명할 기회조차 없다는 의견도 높았습니다. 네. 결국 정부가 나서 기술 개발은 물론 연구 시작 단계부터 대중소기업 간 생태계를 만들어야 국산화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또 정부 지원 필요성에 대한 그 업계의 언급도 나왔다고요? 네, 박재근 한국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 학회장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중국이 D램 등 칩 분야뿐만 아니라 소재 부품도 자국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있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15%에 불과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의 자금률을 오는 2025년까지 7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로 반도체 산업에 약 170조 원을 투자하기로 계획했다는 겁니다. 또 중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처음부터 중소기업 제품을 대기업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는데요. 따라서 우리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앞으로 중국과 힘겨운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결국 이런 일련의 노력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촉발하기도 했는데 이런 소재 장비 국산화 얼마나 좀 걸릴까요? 네, 전문가들은 우선 일본의 수출 규제가 쉽게 확대되거나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밸류체인 안에 속해 있는 일본 기업의 피해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박재근 회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일본의 수출 규제는 정치적인 논리로 생각하면 그것은 맞을지 모르겠으나 경제적인 논리로 생각하면 아주 잘못된 일본의 정부의 착오다. 왜? 결국은 우리 한국에서 사주지 않으면 일본의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도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국산화, 대체선 확보를 통해 일본의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데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